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뭐든 대답해줄게. 종이의 연구대답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정시로 합격한 종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수시와 정시를 모두 다 준비했던 학생인데요. 우선 결과적으로 수시는 6개 다 떨어졌고요. 정시는 시험을 잘 봐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붙게 됐는데 국어 1, 수학 1, 영어 1, 사탐 하나가 2고 나머지 하나 1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수시에 완전히 집중을 했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한 3주 전부터는 아예 수시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수능 관련 공부는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신보다 스펙을 조금 더 챙겼던 학생인데 그래서 교내 대회, 그리고 논문, 봉사활동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외부 활동도 정말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학교는 특히 교내 행사 같은 게 정말 많은데요. 우선 모든 학생들이 논문 같은 거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필수는 아니고 각자 이제 하고 싶은 학생들이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아마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서 논문을 썼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학교에서 모의 유엔 대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유엔에서 여러 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당 한 주제에 대해서 각 국가 대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발제하고 토론 대회와 비슷한 느낌의 대회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걸 주최했는데 이걸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실제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학생들까지 실제로 모여서 약간 국제 행사처럼 좀 크게 이루어졌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때 입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영어로 모든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자신의 발표와 PPT부터 약간 이런 모든 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얼굴도 뇌도 잘생겼다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요.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그런 얘기는 가끔씩 들을 때가 있는데 사실 어렸을 때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동안이다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뇌가 잘생겼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저는 그렇게 뇌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진짜 암기도 꽝이고 그냥 이해만 조금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선 저는 논술 2가지로 성대랑 고대를 썼었고요.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연대 국제대랑 고대 국제대를 썼었고요. 나머지는 학생부 종합으로 성대랑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 정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정권 수시도 있었기 때문에 수능 시험장을 보러 갈 때까지만 해도 이제 수시가 붙을 줄 알고 수능을 잘 보더라도 반수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수시 6개가 전부 다 떨어졌고 정시로 결국 연대를 오게 됐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나왔던 수시가 전부 다 떨어졌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멘탈이 나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원래도 정시를 잘했던 학생이었고 정시라는 최후의 이제 버팀목이라 할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수시가 다 떨어져도 정시로 대학을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더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약간 특수한 성격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적절한 스트레스가 공부에서 도움이 됐던 편인데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다 싶으면 오히려 더 수학이나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집중이 잘 돼서 오히려 공부 효율이 엄청 좋았던 것 같고요. 이렇지만 제가 항상 스트레스 받을 때만 수학 문제를 푼 건 아니고 스트레스를 또 너무 많이 받았다 싶으면 저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친구들이랑 치킨을 먹으러 간다거나 기숙사에서 몰래 게임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네요. 정말 큰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사실 저는 정시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었는데 공부를 막 그렇게 미친 듯이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물 흐르는 대로 주변 친구들이 다 하니까 하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학교 다니던 제 모든 친구들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기숙학원을 들어갔어요. 저 또한 이제 강남대성에 이제 윈터스쿨이라는 그런 데서 있었는데 평소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새벽에 일어나면은 샤워를 해야 하는데 그날 겨울이었거든요. 정말 추웠는데 따뜻한 물이 안 나올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찬물로 일단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으러 가면은 밥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셔틀을 탄 다음에 학원을 갑니다. 그럼 이제 학원에 도착해서 아침 자습을 하다가 오전 수업을 다 듣고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을 다 듣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야자를 하다가 다시 학사로 돌아가는 이 루틴이 매일매일 반복되는데요. 저는 평소에도 멘탈이 좋고 적응력이 엄청 빠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활 때문에 전 정말 죽어도 재수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를 보면 사실 성적이 막 엄청 좋진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어는 심지어 3위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나머지 성적도 그렇게 좋진 않았었는데 이 강남대성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한 이후에 6월 모의고사는 국어, 영어, 수학이 100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선 저는 남들보다 책이나 뭐 웹툰이나 모든 걸 읽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사실 국어를 풀면서 시간이 촉박했다라는 기억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약했던 건 사실 문학이었는데요. 제가 문학적 감수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정말 부족해서 문학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의 이제 표현법이나 뭐 그런 심상 그런 걸 이해하는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소설과 현대시 같은 아예 작품집들을 정말 많이 사서 실제로 읽었고요. 그 읽은 것들을 전부 다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작가를 보고 제목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 화자, 그리고 표현법, 심상, 분위기, 주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모르는 작품을 봐도 이게 딱 바로 나올 정도로 분석하는 게 익숙해지면은 문학 작품이 문제가 이제 훨씬 잘 풀리고 성적도 확확 오를 거예요. 사실 대부분이 국어에서 어려워하는 거는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인데 우선 문제집을 정말 많이 풀어요.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을 거의 다 사서 그냥 다 풀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이제 문제에 대한 감이 잡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싶다 싶으면 이제 저는 수능 문제집이 아니라 뭐 공무원 시험이라거나 아니면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관련 문제집까지 사서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경제를 공부한 적이 따로 있어요. 테스트도 공부했던 적이 있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경제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경제라는 과목이 합리적인 결정이랑 큰 연관이 있고 그래프 하나만 봐도 정말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그런 게 좀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과를 택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큼지막하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미시경제학 부문과 거시경제학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미시경제학 부문은 뭐냐면은 개별 경제 주체들이 이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뭐 그런 과정, 그게 가격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미시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거시경제학은요, 규모가 훨씬 커져요. 이제 뭐 기업과 소비자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경기 변동과 이제 국가 성장, 오히려 이런 큼지막한 관련 부문을 공부하는 게 거시경제학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배우고 나면 다른 분야의 경제학을 배울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심리학과 좀 엮인 행동경제학, 의료 부분과 같이 섞인 뭐 의료경제학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경제학에 오면은 진짜 경제에 대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진로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해요.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 정말 많고요. 은행이나 이제 뭐 증권 분야에 취직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저희 경제학과의 특징이 아마 모든 과들 중에서 제일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행정고시에서 경제학이 좀 어렵게 나오고 그래서 경제학과에서 행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공인회계사 준비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제 그 지식을 살려가지고 아예 다른 분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영화나 웹툰, 뭐 소설 그런 스토리 있는 걸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저 하면 빠질 수 없는 취미가 춤이 있겠네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춤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고등학교 3학년 1년을 제외하면 매년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과 친구들이랑 같이 밴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럼 쳤는데 드럼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박자 맞추면서 드럼을 치면 아주 스트레스가 펑펑 풀려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 있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미국 드라마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이의 집 당연히 다 봤고요. 이 외에도 유명한 뭐 드라마 같은 건 전부 다 본 것 같네요. 사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까요? 그거는 방송 쪽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나운서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방송부 아나운서로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때 방송부 부장을 한 경험이 있고 영자신문 동아리 부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대입 관련해서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꿈을 잊고 지냈고 대학 와서도 잊고 지내다가 제가 최근 들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꿈을 지금이라면 실제로 실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완전 슈퍼파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세상에 쓸데없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취미로 했던 춤이 실제로 이제 춤 동아리에 들어가게 했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채널에서 춤을 췄던 경험이 있고요. 그 경험들이 어떻게 이어져서 지금 연구TV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인생이 어디로 흐를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취미 생활을 한다, 뭘 한다 할 때 그 모든 거에 다 도전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세요. 이 경험들이 언젠가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저는 쓸데없는 일은 없다. 이게 제 모토인 것 같습니다. 사실 10대 때 정말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인데 지금 대입이라는 그 큰 장벽 때문에 열심히 공부들 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10대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딱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게 괜찮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너무 채찍질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주변에 있는 행복들까지 놓치는 건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고등학교 때 기억이 힘들고 아픈 기억이 아니라 엄청 행복했던 추억들 중에 하나로 떠오를 정도로 그 당시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부를 열심히 하되 주변에 있는 사소한 행복들까지 놓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저 25이지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